이건입니다. 자, 바쁜 아침 오늘도 어떤 일이 있는지 귀로 듣는 시간이죠. 어떤 소식이 있는지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경제입니다. 한국 기업 미국서 담합 벌금 총액 2위 불명예.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담합 사건으로 부과받은 벌금이 7년 사이 약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총액이 많았습니다. 네, 매일경제입니다. OECD 선행지수 6개월째 100 넘어 경기 팽창하나.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 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100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 경기가 균형을 넘어 팽창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합니다. 헤럴드 경제입니다. 내년부터 등기, 편지 집에서 붙인다. 내년부터 편지나 등기를 붙이기 위해 우체국이나 우체통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통상 우편물 방문 접수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연금 적정 기대수익 최대화 어려운 상황. 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 탓에 장기 재정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제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무섭게 떨어진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 실적이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초에 비해 4.28%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신입사원 면접만 봤을 뿐인데 횡재. 주요 대기업들의 면접비가 평균 32,0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지방은 수도권보다 평균 31,000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신문 아시아 경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미 법무부의 카르텔 법 집행 현황 분석을 보면 한국 기업의 벌금 총액은 2005년 이후 12억 6,700만 달러였습니다. 건당 평균 부과액은 2억 1,100만 달러, 약 2,300억으로 2건 이상 벌금을 부과받은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문재호 국제 카르텔 과장은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이 담합에 참여하고 싶은 유혹도 커지고 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활동이 많은 중국 내 담합에 대한 미 정부의 감시 강화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매일신문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13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9월 경기 선행지수는 100.46으로 전월의 100.41보다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6개월째 100선을 넘긴 것은 내년 초 경기가 균형을 넘어 팽창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하는데요. 여기에서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은 4개월에서 6개월 후에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100 이상에서 오르면 경기가 확장하는 상태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하강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송인을 방문해 편지나 등기와 같은 일반 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 통산 우편물 방문 접수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편지를 다량으로 보내는 사람이나 기업들, 그것들이 우체국에 들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객 중심 서비스를 한다면서 단 한 통의 편지라도 방문 접수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우체국 콜센터나 인터넷 우체국으로 신청하면 휴무일을 제외한 바로 다음 날 우체국 접수자가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편지나 등기를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의 미래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저성장 저금리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기금의 적정 기대 수익을 최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이 돼 현재 가입자는 2천만 명, 적립기금액은 380조 원에 달하는데요. 규모는 일본과 노르웨이에 이어 3위에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서울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 실적이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 아파트는 2003년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을 집계한 결과 올해 실적은 31개 단지 6,438가구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11월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은 연초에 비해 4.28% 떨어져 2011년 하락률인 마이너스 2.33%의 2배 가까이 빠졌습니다. 닥터 아파트 측은 소비자들의 관심사가 대선으로 옮겨가고 있어 연내 분양 시기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코리아는 1000대 기업 중 150개사의 면접 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면접비는 평균 32,000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면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은행권이고요. 우리은행과 전북은행으로 각각 10만 원의 면접비가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자의 소재지가 지방일 경우에는 면접비에도 차등이 있었다는데요. 이 수도권은 평균 27,000원이고 지방의 경우는 58,000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야, 참 이 면접비가 상당한데요. 여러 군데 좀 시험을 봐서 이렇게 좀 모으면 그 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면접비 꼭 주지 않아도요. 우선 좀 합격만 좀 먼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신문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